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의 안티 기자입니다. 기존 운영해오던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 유튜브 채널이 어떤 세력에 의해 채널이 폭파되면서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 채널을 다시 개설하여 방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미 해군이 216기 도입을 추진하는 고등제트 훈련체계 도입 사업의 RFP가 발표되면서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이 본격 시작될 것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RFP 초안에 웨이브 오프 요구사항이 유지되면서 결국 보잉 T-7A에 유리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 해군 신형훈련기 도입 사업에 도전 중인 F-50의 파생형인 TF-50에는 도전에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 해군 차세대 훈련기 제안요청서 RFP 초안에 발표된 요구사항과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미 해군 훈련기 사업 T-7A에게 유리. 미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미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 초안이 경쟁에 참여한 항공기들이 기존 설계를 최대 활용해 도전할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후보 기종들의 명함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2일 미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는 고등제트 훈련체계를 위한 제안요청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월 27일까지 접수될 업계의 답변은 최종 제안서 작성에 반영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은 내년 2분기까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보잉 사부의 레드호크, 로키드 마틴과 카이유, TF-50N, 그리고 비치크래프트, 레오나르도의 M346N 등 3개 팀이 T-45 고스트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훈련기 사업 경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미 해군은 실제 항공모함에서 착함 능력을 고등제트 훈련체계 계약의 필수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는 고등제트 훈련체계 항공기가 활조로에서 비플레이어 착륙을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육상 활조로에서 착륙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부드러운 착지를 위해 기술을 약간 들어올리지 않고 기동 없이 강력하게 터치다운 하듯이 착륙하는 비플레이어 착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이한다면 함재기에 요구되는 더 강력한 랜딩 기어와 강한 기체 구조가 필요 없다는 뜻이며 학생 조종사들은 웨이브 오프 절차와 관련된 고도까지 하강하는 훈련만 수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는 고등제트 훈련체계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개조 및 재인증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 대변인은 해군 항공단은 고등제트 훈련체계 항공기가 지상 항공모함 착륙 연습 시 웨이브 오프까지만 수행하는 것을 결정했다. 다만 접지를 포함한 지상 항공모함 착륙 연습은 고등제트 훈련체계 내의 다른 수단을 통해 교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 관계자들은 조종석에 대한 항공기술의 발전 덕분에 고등제트 훈련체계 교육과정에서 항공모함 착지 및 지상 항공모함 착지 연습 접지 훈련을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F-35와 FA-18, EF에 탑재된 정밀 착륙 모드는 3.5도의 활공각도를 자동으로 포착하고 유지함으로써 착륙 과정을 단순화해 주기 때문이며 함재기 이착륙 과정에서 조종사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국방부가 고등제트 훈련체계 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 기체 강도와 성능보다는 통합 훈련 능력과 도입 가격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T-7A 레드호크입니다. 기존 T-7A는 설계 단계부터 미 공군 요구사항에 맞춰 철저하게 비용 효율성과 최신 디지털 설계에 집중해 만들어져 항공모함의 가혹한 착함 조건을 맞추려면 기체를 새로 설계해야만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평가받아 왔습니다. 항공모함 착륙 시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체의 기골은 물론 랜딩 기어 등 기체 구조물을 대폭 강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웨이브 오프까지만 수행한다면 현재 반영된 육상기체 구조를 거의 재활용 가능하며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수 있게 부식 방지 처리 및 일부 소프트웨어 수정만으로 대응 가능해져 개발 비용과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T-7A는 사출 좌석 및
비행지역 소프트웨어 문제로 공군의 인도 일정을 4년이나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해군용으로 대대적인 설계를 적용해야 했다면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미 해군의 결정으로 인해 추가 개발 비용과 개발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M346N도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346N은 이번 해군 고등제트 훈련기 사업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경쟁력으로서 이번 결정은 M346N에게도 대환영할 만한 결정이었습니다. M346N은 이번 훈련기 사업에서 유일하게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항공모함 운용에서 높은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종이지만 구조적으로 항공모함 착함용 개조가 어려운 기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M346N도 큰 변화 없이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TF-50N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F-50N의 가장 큰 강점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경전투기로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하여 다른 훈련기와 다르게 전투기 수준의 견고한 구조를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항공모함 착륙 조건을 유지한다면 경쟁 기종 대비 가장 신뢰성 있는 기종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타 기종 대비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이 요구사항을 낮추는 바람에 TF-50N의 강점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T7A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T7A가 양산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되어 변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이라면 T7A는 무장형이었기 때문에 T7A 고등훈련기에서 전술인문기 버전으로 개발하려면 대대적인 기골 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술인문기 버전 개발 시 가격과 개발 기간의 상승폭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TF-50은 F-50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현재 F-50의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가격 자체가 고등훈련기 겸 전술인문기에 적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단점이 됩니다. 미 해군이 추진 중인 고등제트 훈련체계 사업을 TF-50N이 수주하더라도 주 계약자인 록히드 마틴이 조립 생산을 하게 되고 미국산 부품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카이가 얻는 이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전투기를 수출하는 첫 사례가 만들어지고 미군도 사용하는 F-50이라는 강력한 타이틀은 카이의 국제적 인지도 및 능력이 대폭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F-50 수출은 물론 KF-21 수출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TF-50N에 대한 설계는 카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 제공을 록히드 마틴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 해군 고등제트 훈련기 사업에 카이가 떨어지더라도 함재기 개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될 무인 함재기나 KF-11 함재기 버전 개발에도 기반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